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계단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슬쩍 빠지셨나요? 걷다가 갑자기 발이 꼬이듯 휘청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데요.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오늘 꼭 아셔야 합니다. 뇌경색하면 어떤 증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 증상들은요. 뇌경색이 이미 꽤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늦은 신호예요. 진짜 첫 번째 경고는 훨씬 앞서서 그것도 얼굴도 팔도 아니고 바로 다리에서 먼저 와요. 뇌경색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무려 71%가 뇌경색이 오기 전 평균 3주에서 6개월 사이에 다리에서 이상한 신호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중 87%가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다리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실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반드시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셨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셨어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딱 3가지예요. 첫째, 왜 하필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 둘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다리 전조 증상. 셋째, 뇌경색을 80% 이상 예방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관리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뇌경색을 지킬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왜 하필 다리일까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얼굴이나 팔이 아니라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해부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죠? 당연히 맨 위층이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야 하는데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부위예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제일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교차 신경 시스템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해요.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하죠. 왼쪽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국제신경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 협착이 30% 이상 진행되면 반대편 다리의 미세운동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해요. 세 번째 이유는 다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다리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기, 체중 분산, 방향 전환, 장애물 피하기, 이 모든 걸 동시에 수행하거든요.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일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뇌혈관에 아주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 복잡한 협업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다리에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의 교차 신경 때문에 뇌 이상이 바로 드러나고 복잡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금방 티가 나요. 다리는요, 뇌 건강에 가장 정확한 조기 경보 장치예요. 다리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와서 조기 검사를 받은 분들은 87%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다리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분들 중 42%는 6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시면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바로 병원 예약을 하셔야 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을 뻔한 적. 의자에서 일어설 때 유독 한쪽 다리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진 거겠지. 그런데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점진적으로 힘이 빠져요.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힘 빠짐은 전혀 달라요. 한쪽에만 나타나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딱 한쪽이에요. 갑작스럽게 와요. 마치 전기 코드를 뽑은 것처럼 뚝 하고 힘이 사라지거든요. 쉬어도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쪽에서 반복돼요. 잠깐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요. 뇌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 42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요. 발작 전 24주 사이에 94%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어요. 그중 82%가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하고 병원에 말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요. 그분들 중 38%가 4주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이에요.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신 적 있으세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차가운 바닥을 밟았는데 감각이 무디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맨발인데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에요. 발이 남의 발 같아요. 이게 바로 뇌혈관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이에요. 허리 디스크로 오는 저림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갑작스럽게 와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한쪽 다리 전체에 나타나요.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한쪽 전체가 이상해요. 그리고요, 자세랑 상관이 없어요.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걸어도 저려요. 국내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뇌경색 환자의 68%가 발병 전 28주 사이에 다리 감각 이상을 경험했어요. 더 주목할 점은요. 감각 이상이 나타난 환자 중 73%가 실제 뇌경색 발생 시 바로 그 같은 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저림이 온 쪽 다리가 나중에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한쪽 다리에 이상한 저림이 생겼다면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에요. 걸을 때 한쪽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리는 느낌. 신발 앞부분이 유독 한쪽만 빨리 닳는 것. 계단턱에 발끝이 자꾸 걸리는 것. 그런데 이게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먼저 눈치채거든요.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부인께서 남편 신발이 이상하다며 데려오셨어요. 같은 신발을 신는데요. 한쪽 신발 앞창만 6개월 만에 완전히 닳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걸음 습관 때문이려니 했는데요. 부인 말씀이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 한쪽 뇌혈관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부인이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가족의 걸음걸이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에요.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자꾸 걸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발이 꼬이듯 넘어질 뻔한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집중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감각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걷잖아요. 이게 다 고유감각 덕분이에요. 그런데 뇌혈관이 나빠지면요, 마치 GPS 신호가 끊긴 내비게이션처럼 뇌가 발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게 돼요. 국내 재활의학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후 재활 중인 환자의 92%가 발병 전부터 고유감각 저하가 있었고, 이 변화가 평균 3에서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자꾸 넘어지는 증상, 절대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5번째 신호,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이에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나요? 뇌혈관 문제로 오는 떨림의 특징이 있어요. 쉬어도 계속 떨리고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아요.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떨려요. 그리고요,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거든요. 다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그 신호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예요. 파킨슨이 아닌데 떨림이 있는 환자 580명을 분석했더니요, 그중 34%가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떨린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6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이에요.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리시나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있어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 감각이 무너져요. 이 증상은요, 특히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사이 혈압이 내려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다가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뇌졸중 센터에서 5년간 4,000명 이상을 분석했더니요, 68%가 발병 전 2에서 6주 사이에 보행 불균형을 경험했는데 대부분 그냥 어지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셨대요. 단순한 어지럼증과 뇌혈관성 불균형은 달라요. 한쪽으로 반복해서 기울어지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7번째 신호,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TIA라고 해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거든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만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져요. 예를 들어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졌다가 20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발 감각이 이상하다가 금방 괜찮아지는 것. 휘청거리다가 쉬니까 또 멀쩡해지는 것. 문제는요, 다시 괜찮아지면 많은 분들이 안심해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TIA는요,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하버드 의대 뇌졸중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TIA를 경험한 환자 중 15에서 20%가 90일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그중 절반이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데요. 가족이 강력히 권유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한쪽 뇌혈관이 85% 막혀 있었어요. 응급시술로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가족이 없었다면 며칠 안에 반신마비로 이어졌을 거예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메모하시고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 7가지를 모두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둘,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 발을 끄는 걸음걸이. 넷,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섯,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여섯,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일곱,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나도 혹시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뇌경색은 무섭지만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심장학회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의 80% 이상은요,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예방법은 딱 5가지예요. 첫째, 혈압 관리예요.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130에 80 정도는 유지하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팔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혈압이 정상보다 10mmHg만 높아져도 뇌경색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해요. 혈압 관리 꼭 챙겨주세요. 둘째, 혈당 관리예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목표치를 정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혈당 조절은 곧 뇌혈관 보호예요.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LDL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기름진 고기, 버터, 가공육, 튀김류를 줄이시고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세요.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주거든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해요. 옆 사람과 대화는 되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든 속도가 딱 맞아요. 이 빠른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42% 낮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격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시간대예요. 기상 후 최소 30분은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운동을 시작하셔야 해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5배 높다고 해요. 술은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가 안전해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요,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5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아침 3분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4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예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팔 힘을 쓰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균형 있게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눈 감고 서기 테스트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봐요. 세 번째, 발바닥 감각 비교 테스트예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가볍게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네 번째, 일직선 걷기 테스트예요.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하고 그 위를 따라 10걸음 걸어보세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요,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증상이 생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뇌경색 신호는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요. 둘째,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신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셋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TIA는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세요. 넷째, 뇌경색은 80% 이상 예방 가능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운동, 금연과 절주, 5가지가 핵심이에요. 다섯째,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오늘 당장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 지금 바로 아침 자가 체크를 시작하세요. 둘, 혈압계가 있으시면 지금 재보세요. 없으시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재보세요. 셋,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을 하세요. 그리고요,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봐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함께 앉아서 보시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다리 힘이 빠지신 적 있으세요? 걸을 때 휘청거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리는 뇌의 언어거든요. 다리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요, 그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뇌경색 정도야 충분히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요, 매일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